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전 우리 채널에서 다룬 중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최신 무기들을 소개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중에 중국 무기들을 소개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의 요구에 응하고자 오늘 중국의 무기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무기들을 다 다룰 수 없기에 작년 중국의 열병식에서 등장한 중국의 최신 무기 중에서 가장 위력적이고 미국과 주변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기들을 저희가 임의로 6개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하려 합니다. 신형 무기들이라 그 재원이나 성능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들도 있었으며 그런 무기들은 중국의 CCTV에서 소개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설명했음을 밝히겠습니다. 첫 번째, 둥펑17입니다. DF17이라고도 합니다. 지난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 열병식 때 처음으로 공개한 둥펑17은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미국 정부는 2017년부터 이 미사일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같은 해 11월 1일과 5일에 두 차례의 시험 발사가 진행된 것으로 미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자 동풍의 중국어 발음을 따서 DF17이라고도 부릅니다. 중국의 탄도미사일은 종류에 상관없이 DF 뒤에 숫자 형식을 빌어 명칭을 붙입니다. 지금부터는 DF17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분쟁이 생기면 아마도 이 중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냥 초음속도 아니고 극초음속으로 속도는 마하 5급에 이릅니다. 마하 20에 이르는 러시아의 아방가르드에는 명함을 못 내밀지만 사거리가 2000km에 이르러 한국 및 주변 국가들 대부분이 사정거리에 들어옵니다. DF17은 일단 50km 상공까지 올라간 후 커버가 벗겨지고 탄두부가 활강을 시작합니다. 커버가 벗겨진 탄두부의 모양은 오리 잎 모양과 비슷해 대기 중의 공기층을 물 수제비 하듯이 퉁퉁 튕겨버리며 다닙니다. 다시 말해 비행 중에 목표를 변경할 수 있고 재진입 시에 비행 궤도를 변경하니 요격이 어렵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물 수제비 할 때 튕겨 오르는 돌이 DF17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이를 맞히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탄두가 분리되기 전에는 요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SM-3 정도면 탄두가 분리되기 전에 요격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동식 발사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DF-41입니다. DF-41은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오늘 설명하는 무기들 중에 가장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열병식 때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놈입니다. DF-41이 지나갈 때 시진핑이 웃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중국은 미국과의 핵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미국 본토를 때릴 만한 탄도미사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괌을 타격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DF-41이 나타나면서 미국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상 미국의 도전장을 내민 것이라고 봅니다. 차량 무게만 20톤, 발사 중량은 80톤에 이르며 고체 연료 추진식 도로 이동식 ICBM입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인 텔과 로켓 미사일을 보관하는 사일로 그리고 열차에서 모두 발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동식 발사가 가능하게 만든 이유는 아마도 미국의 순항미사일의 요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거리가 12,000에서 15,000km에 예상되고 있으며 이 값이 정말로 맞다면 세계 최대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이 됩니다. 앞에서 말한 미국 본토가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탄두는 핵탄두로 10개에서 12개까지 탑재 가능하며 MARV, 즉 탄도미사일의 기동이 가능한데 이는 쉽게 말하면 분리된 탄두가 회피 기동을 하면서 목표물에 접근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스펙상으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즉 MD를 뚫을 수 있는 최첨단 ICB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F-41은 10개에서 12개의 탄두를 장착하므로 다탄두 미사일에 해당됩니다. 즉, 이 탄두들이 목표물의 공중에서 여러 방향으로 비가 오듯 각각 다른 목표물을 폭격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핵미사일 수준은 러시아와 미국을 따라잡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미국은 앞에서 말한 DF-41과 같은 미사일을 구형으로 분류하고 이보다 더 발전한 새로운 다탄두 핵미사일 GBSD를 무려 450기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사일의 정확한 재원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정거리는 전 세계에 걸치며
450기를 배치한다고 하니 그 수치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뛰는 시진핑 위에 나는 트럼프가 있다고 비유해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쥐랑3, 즉 JL3입니다. 작년 열병식 때는 쥐랑3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쥐랑2의 모습만 보였지만 이 쥐랑2를 개량한 것이 쥐랑3입니다. 쥐랑을 번역하면 거대한 파도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는 JL3라고 말하겠습니다. 중국에는 JL이라는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리즈가 1부터 3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JL3는 가장 최신의 SLBM이 됩니다. JL3는 사거리가 12,000km에 이르는 중국의 3세대 탄도미사일이며 이미 작년에 발해만 해서 시험 발사가 성공했으며 JL3를 탑재할 차세대 핵 잠수함 096형 탕급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건조 중인 핵 잠수함에 JL3를 24발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컬럼비아급 핵 잠수함보다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고도 분석됩니다. 사거리가 12,000km이므로 만약 동중국해에서 발사를 한다면 미국의 서부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중국해를 벗어나 태평양 쪽으로 진입해서 발사를 한다면 미국의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DF-41보다 더 무서운 이유는 보이지 않는 잠수함에 탑재하기 때문입니다. 다탄도미사일로 탄도 10발을 탑재할 수 있으며 MIRV, 즉 동시에 여러 곳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캘리포니아를 공격한다고 치면 한 발은 LA로, 한 발은 샌프란시스코로, 그리고 한 발은 NIM으로 이렇게 공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특히 탄착 지점을 예측할 수 없으니 요격이 어렵습니다. JL3 24발이 탑재되어 있는 핵 잠수함이 수면 아래서 아무도 모르게 적진에 침투하여 타격을 하면 미사일 하나에 10개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니 240개의 탄두가 쏟아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 위력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초음속 무인 정찰기 DR-8 스파이 드론입니다. WG-8이라고도 부르는 이 드론은 중국의 드론 기술을 집약한 첨단 모델로 태평양 가운데 괌까지 정찰할 수 있으며 DR-8은 중국의 드론 기술을 집약한 첨단 모델로 평가됩니다. 공중 발사를 위해 특수 제작된 중국 전략 폭격기 H-6N에 탑재할 수 있도록 기체 상부에 탑재 장치, 고리가 있으며 로켓 엔진 2개를 나란히 장착했습니다. 따라서 외기권까지 고속으로 상승한 다음 탄도미사일과 비슷하게 고도와 속도를 이용해 활강하면서 회수 지점으로 비행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DR-8의 정확한 제어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마 4.5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며 스텔스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레이더 스캔에 발각되지 않는다고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추진 장치는 액체나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의 말대로라면 극초음속은 아니지만 대단히 빠르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속도로 만약 20분을 비행한다면 1770km를 정찰할 수 있다고 미군 측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만약 중국의 하이난 섬에서 발사되면 남중국해를 정찰하고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의 활주로에 착륙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태평양에서 발사할 경우 태평양의 미국 항모 전단을 정찰하고 잠재적국의 상공을 초음으로 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중국해나 서태평양에서 미 항모 전단과 충돌 시 DR-8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이 드론이 항모 킬러 DF-21D와 DF-26B의 목표를 설정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섯 번째, DF-100 순항 미사일입니다. 열병식 때 중국의 CCTV 아나운서는 CJ-100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CJ는 긴 칼이라는 중국어 단어 장지엔의 발음에 앞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인데 빠른 반응, 높은 정확성 그리고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췄다고 중국은 자랑합니다. 2개의 발사통과 날렵한 등날개, 접이식 꼬리날개 그리고 부가 추진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국 CCTV는 사거리가 2000km, 속도는 마 3에서 4에 이르고 현재 중국이 보유한 미사일 중에서 이 미사일이 가장 요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발사되면 최적화된 공격 효과에 이르고 DF-17과 연계된다면 2000km 밖의 수백 개의 고정 및 이동 목표물들은 몇 분 안에 소멸시킬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본 성능으로만 보면 한 시대의 획을 긋는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J-100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전표적까지 맞출 수 있는 높은 정확도, 또한 사거리가 길수록
목표를 타격하는 성공률이 낮지만 이 미사일은 반대로 가장 빠른 반응 속도로 원거리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있는 어떤 미사일도 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고 중국 측은 말합니다. 사실 중국의 전문가들의 공통점이 바로 자국의 무기들은 지나치게 과장하고 타국의 무기들은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특징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신경을 써야 할 무기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여섯 번째, 스텔스 전투기 J-20입니다. 중국이 F-16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전투기 J-10을 만들어 1998년 초도 비행에 성공한 후부터 중국은 전투기 제작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J-10은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니 중국은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전투기를 만들기로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투기가 바로 J-20입니다. J-20은 2017년도에 실전 배치되었으며 F-22, F-35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실전 배치된 5세대 전투기입니다. 최고 속도는 마 1.7로 추정되며 2개의 터보 엔진으로 구성되었고 11톤의 폭장량, 그리고 전투기 하단에 내부 무장창이 있으며 가운데는 6발의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좌우 양측에 2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사실 J-20은 그 외관이 기존의 중국 전투기들과는 좀 다르며 미국의 전투기 모습들과 많이 흡사하여 미국의 전투기 기술을 빼와서 만들었다는 주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텔스 기능인데 J-20의 앞쪽은 스텔스 기능은 상당하지만 뒤쪽은 그 기능이 취약하여 레이더에 노출이 쉽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측이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추측만 하는 이유는 중국 측에서 스텔스 성능을 판단하는 값인 RCS 값을 철저히 함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J-20은 작전 반경이 대략 1100km 정도로 추정되며 탑재된 레이더는 타입 1475가 장착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F-22에 탑재된 레이더보다는 성능이 떨어질 것으로 추측됩니다. 문제는 J-20의 엔진입니다. 시험 비행을 보면 일단 고공으로 솟구칠 시 힘이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이는 엔진의 추력 부족을 말하는데 결국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F-22에 대적하고자 만든 J-20은 작전 반경을 제외하면 무장량, 레이더, 엔진, 스텔스 기능 등에서 F-22에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은 F-22가 유지보수를 포함해 대당 4천억이 넘는 가격이지만 J-20은 대략 1,30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 시제기 포함 총 50기가 생산됐는데 질적으로 안되면 양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일까요? 어찌됐든 세계에서 세 번째로 5세대 전투기를 실전에 내놓은 것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J-20은 미국에게는 크게 위협을 주지 못하더라도 가까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위협을 주리라 예상됩니다. 중국은 우리의 우방국이 아닙니다. 전쟁은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자주국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